네, 진사로입니다. 59회 한능검 심화 31번부터 계속하여 해설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조약에 대한 설명이네요. 조약입니다. 2층을 보니까 조일수호 조규라고 나왔어요. 이거 보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 조약은 바로 강화도 조약이에요. 자, 신원하고 구로다 기요타카가 맺은 조약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조약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는 문제인데, 자, 이건 뭐 간단합니다. 1점짜리 문제라 그런가 쉽죠. 정답은 5번. 부산 외 두 곳에 개항장이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부산의 두 곳은 원산과 인천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른 내용들도 중요합니다. 최애국 대우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이건 이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에요. 1882년에 맺어졌죠. 통간부가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을사늑약입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2025년 을사년이 됐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을사늑약과 을사사화였습니다. 두 개가 아마도 올해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천주교 포교 허용의 근거가 되었다.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조프수호 통상조약이에요. 프랑스하고 맺은 겁니다. 1886년인데 연도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후에 있었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 경비병의 공사관 주둔을 명시하였다. 이거는 제물포 조약이요. 이모군란 때 일본 공사관이 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너희 조선이 우리 공사관을 경비한다는 게 믿을 수가 없겠다. 우리가 직접 지키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이제 제물포 조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2번 가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17일에 홍천판이 우정총국에서 개국연회를 열었고 그동안에 화재가 발생했대요. 자, 우정총국에서 개국연회를 열었다라는 데서 바로 갑신정변이구나. 이거를 아셔야죠. 자, 갑신정변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던 거예요. 자, 이게 보시면 뭐 연회에 참석한 일본 공사를 호위하기 위해서 두 줄로 늘어섰고 양쪽에서 공격을 받았고 여러 군데의 자상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갑신정변이 시작되는 상황이에요. 시작. 이게 이제 선지를 쭉 읽어보시면 이후에 전개된 사실인데 이게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개화당 정부가 수립되고 개혁 정강이 발표되었다라는 요 5번이에요. 그러니까 요때 이제 정변을 일으키고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홍영식 이런 분들이 이제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고 개혁 정강 발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이게 3일 만에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진압이 되는 이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고 다른 건 다 이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폐지되었다. 이거는 이제 이모군란 계기로 이루어졌어요. 요 이모군란 시기에 이 군인들이 난을 일으켜 놓고 이제 자기네들한테도 그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흥선대원군을 찾아갑니다. 우리 좀 이끌어 주십시오. 하니까 흥선대원군이 알겠네 하고서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통립기무함은 없애버리고 별기군을 폐지했어요. 물론 이제 이것도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진압이 되면서 이모군란 주도했던 군인들 싹 다 죽고 흥선대원군이 청나라로 끌려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김기수를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하였다. 자, 요거는 김기수가 수신사가 된 거는 1차 수신사예요. 뭐 거기까지 기억하시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고 강화도 조약 직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이제 일본 쪽으로 갔던 외교사절단이 수신사인데 1차 수신사로 김기수, 2차 수신사는 그 유명한 김홍집이죠. 조선책략 들고 와가지고 사건을 일으켰던. 자, 그 다음에 이양로와 기정진이 척화 주전론을 주장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 개항 시기에 계속하여 그 개항을 반대하고 통상수교를 반대했던 분들이 계시죠. 이 어떻게 보면 이 흥선대원군도 그쪽에 해당하는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왕비가 궁궐을 빠져나와서 장호원으로 피신하였다. 이게 이모곤란이죠. 이 왕비가 누구? 바로 명성황후입니다. 참 모양 빠지죠. 근데 이 장원으로 피신한 게 이제 이모군란 때. 그래서 이제 피신해가지고 청나라 부른 거예요. SOS.
참 그 군인들 만나가지고서 협상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진압만 해달라 이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어이없는 일이에요. 자, 33번 갈게요. 밑줄 그은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김홍집과 박영효를 중심으로 구성된 내각에서 여러 개혁을 추진했다더군. 자, 수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재판소를 설치했다고 들었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김홍집과 박영효의 연립 내각, 그리고 수령 권한 축소 및 재판소의 설치, 이게 나오면 2차 갑오개혁입니다. 자, 2차 갑오개혁 때 이루어졌던 내용을 찾아주면 되는데 선지는 어렵지가 않네요. 5번입니다.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반포하였다라는 게 바로 교육, 입국, 조서, 이거랑 관련이 되겠죠. 자,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이거는 이제 광무개혁입니다. 이 뒤에 나오죠. 고종이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한 이후 추진했던 개혁, 그 광무개혁에서 나왔고, 자, 기기창을 설립하였다. 이건 이제 뭐 개혁 그런 것보다는 1880년대 초, 그때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청나라의 그 영선사 외교사절단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 기기창을 설립하게 되죠. 자, 공사노비법을 혁파하였다. 이건 이제 1차 갑오개혁 때예요.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이제 공사노비법도 혁파가 된 거죠. 그 다음에 태양력을 공식 채택한 거는 을미개혁. 이제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이후에 고종한테 강요해가지고 추진했던 개혁이 이 을미개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 가겠습니다. 자, 전남 보성에 와 있습니다. 이 기념관은 오기오 등과 함께 대종교를 창시하고 일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그를 기리기 위하여 조성되었다. 자, 그의 호를 딴 홍암사라는 사당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종교를 창시했다라는 데서 이분이 그냥 나와야 됩니다. 나철 선생이에요. 뭐 오기오라는 분도 나와 있지만 이분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나철 선생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나철 선생의 이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풀기 좀 어려울라나? 네. 어쨌든 이 나철 선생께서 추진했던 그 대종교 쪽에서 했던 일 중에 보면은 그 오적 암살단을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자신인데 그 정답이 그래서 1번입니다. 이게 이제 나철 선생께서 하신 일인데 이 자신회라는 그 단체 이름을 몰라도 오적 암살을 위한 단체를 조직했다가 대종교에서 했던 일 중에 대표적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종교가 나왔으니까 오적 처단 자신회, 이게 답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철 선생을 알고 있다면 이제 이 자신회를 조직하였다를 통해서 그냥 정답을 찾을 수도 있겠죠. 이것도 오기오 선생 같이 했습니다. 나철, 오기오 요 두 분께서 자신회를 조직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2번 선생님 말씀 드릴 때마다 웃겨요. 명동 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하였다. 요거는 이재명, 지금 그 저 더불어민주당에 계시는 그분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이재명 의사인데 이 명동 성당에서 이완용을 습격했다라는 거고, 자, 여담이지만 이때 이완용이 상당히 큰 상처를 입어요. 거의 죽음에 가까워질 정도로 막 거의 뭐 저기 심장 쪽에 칼 맞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때 우리나라 최초의 제1호 흉부외과 수술이 이루어져요. 이 흉부외과 수술을 통해서 이완용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죽음명이 아니었나 봐요. 예, 지금 생각해도 참. 자, 그 다음에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 이건 뭐 안중근 의사죠. 자, 그 다음에 타이완에서 일본 육군 대장을 저격하였다. 이건 이제 조명하 의사입니다.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이건 뭐 의열단에 계셨던 나석주 의사죠. 이 단체도 기억해야 됩니다. 의열단.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갈게요.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고종이 임병찬에게 내린 밀지의 일부입니다. 그는 이 밀지를 받고 복벽주의를 내건 가를 조직하였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짐이 믿는 것은 너희들이니 너희들은 힘써 광복하라.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전에 잘하지 참. 예. 자, 요 임병찬 선생이 세운 단체는 바로 독립의군부.
1910년대에 국내에 조직되었던 대표적인 비밀결사 단체 중 하나입니다. 독립의군부에 대한 설명인데, 어, 이제 복벽주의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자, 이게 독립의군부에 대해서는 그 고종이 임병찬에게 밀명을 내려서 세워진 단체다. 그리고 복벽주의를 표방했다. 그리고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했다.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일본 도쿄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자, 요거는 이제 28 독립선언. 자, 일제가 제정한 치안유지법으로 탄압받았다. 이건 1920년대 독립운동했던 분들은 다 이 치안유지법에 걸렸겠죠. 자, 그 다음에 서간도에다 신흥 강습소를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이 단체는 신민회. 중요하죠. 자, 독립공채를 발행한 곳.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이거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 독립공채는 해외 노동자들이 많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와이 쪽에 이주 노동자들, 사진 신부들, 그리고 멕시코에서 그 에네켄 농사를 지으셨던 그 농부들, 이제 이런 분들이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공채를 많이 사셨습니다. 예, 그래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주셨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6번 갈게요. 자, 다음 상황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경신년 10월에 일본 토벌대들이 전 만주를 휩쓸어 애국지사들은 물론이고 농민들도 무조건 잡아다 학살했다. 이런. 예, 자, 독립군의 성과가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군이 대학살을 감행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른바 경신참변이다. 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경신참변, 다른 말로 간도참변이죠. 요 이제 간도참변 전에 봉오동 전투가 있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대한 독립군이 이제 일본군을 무찔렀던 전투죠. 그리고 그 북로 군정소와 대한 독립군이 주도한 전투, 이게 청산리 전투죠. 그러니까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패한 일본이 아예 그 지역을 그 학살을 한 거죠. 이게 간도참변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독립군들은 대한 독립군단으로 뭉쳤다가 이 만주 간도 지역에서 근거지를 잃게 돼요. 그러면서 러시아의 자유시로 넘어가게 되고 자유시 참변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서 정답은 있습니다. 배경으로 적절한 걸 물어봤으니까 이 간도 참변의 배경을 찾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게 대한 독립군 등이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일제가 열받아 가지고 씩씩씩 거리다가 이제 간도 참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 의용대가 호가장 전투에서 활약하였다. 이거는 좀 더 뒤의 일이죠. 자, 그리고 조선혁명군이 영릉가에서 일본군의 승리를 거두었다. 자, 이것도 1930년대 지금 4번 한국 독립군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이제 1930년대 한중연합작전이에요. 한중연합작전입니다. 왜 한중연합을 했냐? 일제가 만주사변을 통해서 만주 지역에 괴뢰국을 세워요. 그러고서 이제 중국을 호시탐탐 노린다라는 사실을 중국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일제하고 싸워야 되는구나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때까지 계속 일제에 투쟁을 했던 이제 한국 군인들한테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만주 지리를 잘 알고 이제 일본어까지 등한 이 한국 군인들하고 연합작전을 펼치게 돼가지고 1930년대에 이루어졌던 게 한국 독립군의 쌍성보 및 대전자령 전투. 요거는 이제 지청천 장군께서 지휘하셨죠.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의 영릉가 및 흥경성 전투. 요거는 양세봉 장군께서 지휘하셨습니다. 자, 요거 같이 기억하시고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직할부대로 참의부를 결성하였다. 요건 이제 3부 결성되던 그 시기죠. 그러니까 1920년대에 있었던 일. 쓰기에 너무 양이 많아서 그렇지만 자유시 참변 이후에 그 3부가 만들어지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일제는 미스야 협정을 만주 군벌하고 맺어서 이에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립군들은 만주에서 활동하기가 점점점 힘들어졌던 이런 시기가 이제 1920년대 후반이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7번 가겠습니다. 밑줄은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황제로 즉위한 고종이 부국 강병을 위해 개혁을 추진하던 이 시기에 라고 했어요. 그럼 이 개혁이 뭐겠습니까? 바로 광무개혁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제국 시기죠.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황궁의 정전으로 만들어 사용하고자 하였던 석조전에 초대합니다. 자, 일단 문제 먼저 풀고 다른 거 말씀드릴게요.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대한제국 및 광무개혁 하면은 나와야 되는 거, 대표적인 키워드가 4번에 있습니다.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지게를 발급하는 관리라는 거죠. 저 광무개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양전 사업 및 지게 발급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는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영선사 일행으로 청해가는 생도. 이 영선사는 그 청나라의 외교사절단.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880년대 초반 개항기 때 있었던 일이고요. 유경공원에서 영어 공부한 학생도 마찬가지죠. 1880년대입니다. 자,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는 영국 해군도 1880년대예요.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1880년대. 뭐 세부적인 연도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보훈 집회에서 교조 신원을 주장하는 동학교도. 이거는 이제 연도로 따지면 정확하게 1893이에요. 근데 이제 뭐 1890년대 초 정도로 봐도 되겠습니다. 이 보훈 집회, 교조 신원 운동, 요게 동학 농민 운동의 한 원인이 되는 일이었죠. 이 교조는 최재우를 뜻하죠. 흥선대원군 시기에 혹세무민죄로 처형됐던 이 최재우 선생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라는 게 이 교조 신원 운동이었습니다. 이건 여담이기보단 이 문제랑은 관련이 없어요. 근데 이 석조전 그리고 이제 중명전이라고 있어요. 이게 다 덕숭국에 있습니다. 중명전이에요. 석조전과 중명전이 다 덕수궁에 있는 한 정전인데, 자, 요 두 가지는 기억을 해 두실 게 있어요. 시험에서 간혹 등장을 하는 게 덕수궁으로 이렇게 묶어서 나오지만, 석조전 하면은 이게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던 곳이에요. 그 다음에 중명전은, 짜증날라 그러네요. 을사늑약이 체결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시험에서 가끔 그 서울에 있는 조선의 궁궐을 묻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서궐이라고 불렸다 그러면 경희궁,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동물원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창경궁, 이런 식으로 궁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이 덕수궁 관련해서는 그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다라든지 그 다음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 이런 게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석조전을 보니까 이게 덕수궁이라서 그 점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가 그 광해군 시기에 인목대비가 유폐되었던 곳도 덕수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오늘 신문에 강화조약 전문이 공개가 되었는데, 러시아는 일본이 조선에 갖고 있던 막대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인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일본이 조선의 내종을 지도 보호 감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기는 어떠한 조치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러시아가. 자, 이게 뭐냐면 포츠머스 강화조약입니다. 러일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일본이 러시아하고 맺었던 조약이에요. 이 포츠머스 강화조약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러시아는 이제 조선 땅에서 자기네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라는 거죠. 러시아는 전쟁으로 교훈을 얻었고, 일본은 전쟁으로 영예를 얻었고, 조선은 전쟁으로 최악의 것을 얻었다라고 윤치호 선생께서 이제 정리하셨다 이거죠. 자, 포츠머스 강화조약, 이제 요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게 이제 러일 전쟁이 끝나면서 맺어진 조약인데, 이게 이제 시기상으로 보면 1905년 요 정도예요. 자,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게, 이 포츠머스 강화 조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을사늑약, 이게 이제 1905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들어졌던 게 의병이 있죠. 을사의병. 근데 이 선지 5번에 보면 민종식이 이끄는 의병 부대가 홍주성을 점령하였다라고 나왔는데, 이 의병 부대가 바로 을사의병이에요. 그러니까 포츠머스 강화조약 체결 이후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거의 같은 시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을사늑약과의 흐름으로 기억하시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자, 메가타가 재점검은 이 빌어먹을 인간 부임한 거는 1904년이요. 1차 한일협약이요. 이름도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화폐정리 사업했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제국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힌 걸로 유명한 그런 인간이죠. 자, 그 다음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거는 이제 아관파천. 이거는 조금 전이죠. 1896년인데 이제 뭐 저 시기는 이제 을미기억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 정도로만 아셔도 전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베델 양기탁이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이것도 이제 요 전의 일이에요.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1904년 정도인데 이게 국제보상운동도 1905년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매일신보가 그때 엄청나게 막 보도하고 지원하잖아요. 예, 그렇게 이어졌고, 자, 관민공동회가 개최되어서 헌의육조를 결의하였다. 이건 독립협회 일이기 때문에 역시 1890년대입니다. 독립협회예요. 이 연도로 따지면 1898인데 이 연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흐름상 봤을 때 분명히 1, 2, 3, 4번은 이 포츠머스 강화조약 이전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9번 갈게요. 가정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세계 어린이 운동 발상지만 봐도 이게 나와야 돼요. 여기 지금 다 어린이만 있네요. 이 설명하시는 분 빼놓고는 다 어린이에요. 자, 동학에서 시작한 종교인 가 소속의 방정환, 김기전 등이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어린이날을 선포한 장소래요. 자, 동학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 방정환 선생 이름 나왔고요. 어린이날을 선포한 장소래요. 이 종교 뭐냐 하면 천도교입니다. 자, 이 천도교고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 단체가 천도교 소년회죠. 이 방정환 선생이 천도교 소년회 단체를 이끌면서 어린이날은 이 단어를 만들고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분입니다. 자, 천도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달라라는 문제예요. 자, 요거는 선지 읽자마자 바로 나와야 됩니다. 천도교 하면은 이제 기관지로 뭐 개벽, 신여성 이런 게 있었고 또 한 가지가 만세보.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1번이 정답입니다.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중 계몽에 힘썼다라는 거죠. 자, 그렇고 그러니까 천도교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 종교에 관련된 얘기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강단을 조직하여 무장투쟁했다. 대종교입니다. 자, 제가 아까 뭐 나철, 오기호 선생 말씀드렸는데 이 대종교 쪽에서는 끊임없이 무장투쟁을 위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중광단 조직했고 저 중광단이 나중에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로 연결이 되죠. 자, 배제학당을 세워서 신학문 보급에 기여하였다. 이건 이제 개신교입니다. 자, 이제 이 개신교 계통의 선교사 아펜젤러 선생께서 배제학당을 세웠죠. 요거는 배제 지금 또 남아 있잖아요. 배제 대학교도 있고 배제중 배제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학교 학생들은 아마도 배우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박중빈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을 추진하였다. 요거는 원불교입니다. 새생활 운동은 원불교죠. 그 다음에 일제 통제에 맞춰서 사찰령 폐지 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거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사찰령 폐지니까 불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갈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여행권을 통해 본 독립운동가의 삶 해가지고 자, 독립운동가 이분이 사용한 여행권으로 미국, 중국, 멕시코 등 많은 국가를 방문한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공립협회, 대한인 국민회, 흥사단 등을 조직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동우의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후 지병이 악화되어 이듬해 사망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게 공립협회 대한인 국민의 흥사단만 나왔는데 1에서 3점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사실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러니까 조직한 단체로 보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민회입니다. 만약에 이 신민회를 줬으면 2점짜리가 됐을 수도 있어요. 자, 이분은 누구냐면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자, 뭐 대한인 국민회나 흥사단 요걸 보고서 안창호 선생이라는 걸 알 수 있으면 좋겠죠. 이제 주로 미국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 분입니다. 자, 다만 이 안창호 선생에 관한 선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안창호 선생께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정답 선지 5번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로 취임을 했었다라는 게 이 안창호 선생에 대한 활동 중 하나예요. 자, 다른 거 볼게요. 일본의 침략 과정을 담은 한국 통사를 저술하였다. 민족주의 역사학자 중 한 분이시죠. 박은식 선생입니다. 박은식 선생에 대해서는 한국 통사, 그 다음에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같은 이런 역사서 쓰셨고, 그 다음에 유교 구신론을 저술하면서 이제 그 유교 관련된 그런 활동도 하셨습니다. 자, 조선업 운동을 주도해 가지고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였다. 자, 요거는 역시 민족주의 역사학자 중 한 분이시죠. 정인보 선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백산상회를 설립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였다. 요거는 이제 안희재 선생입니다. 자, 그리고 친일 인사 스티븐스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살하였다. 자, 요거는 장인환, 전명훈 요 두 분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독립운동가 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41번부터 50번까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